티빙이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됐죠.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고 3년 계약이죠. 연간 45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전 계약이 5년에 1,100억 원. 그래서 연간 220억 원. 2배 이상이죠. 그래서 티빙이 VOD, 하이라이트, 유튜브 짤 등 개방에는 호의적이 다 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료 시청은 뭐 저화질, 화질 차이 저화질이 어디 정도인지 뭐 242대 480, 720 정도면 뭐 해피 땡큐지만은 뭐 1080을 저화질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화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이후에는 뭔가 점진적으로 유료화를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려고 450억을 연간 쓰는 거죠. 이 부분은 KBO와 협상 중인데 KBO 관계자가 이게 뭔가 뭐 유료 시청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이게 보편적 시청권이죠.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하게 협상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KBO 관계자는 저한테 약간 화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3년간 아예 계속 쭉 무료 시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화질 시청의 저화질 수준이 어느 정도냐인데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720 정도면 뭐 불만이 거의 없을 건데 그 이하면 답답함이 좀 있을 거고 혹자는 화질은 비슷하게 하자. 대신에 다른 각도나 부수적인 서비스는 유료화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했어요. 확장성 이야기를 하면서 네이버가 이 확장성에 더 전향적이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KBO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네이버에서 난리가 났대요. 안에서. 야, 우리가 확장성이 오히려 플러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유튜브 막자고 그랬어? 아니야. 그런 적 없어. 관계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팬들 오해를 좀 해소를 시켜달라. 연락을 해 오셨어요. 네이버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의견을 보내오신 거예요. 네이버가 유튜브 막겠다고 한 적은 없다. 우리도 풀 생각이 분명히 있다. 근데 온도 차는 좀 있습니다. 티빙과 네이버의 온도 차는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네이버 관계자의 항변을 조금 말을 해볼게요. 이 커뮤니티 등등의 잘못된 정보가 조금 있던데 확장성이나 커버리지 부분에서 돈이야 비공식적이지만 차이가 난다고 한다. 실제 차이가 100억 정도 났습니다. 네이버 컨소시엄이 350 정도 대략 그리고 티빙이 450 정도. 근데 우리는 오히려 확장성 이 부분 확장성이라는 건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푸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 강점으로 봤다. 내부적으로. 유튜브 개방도 오해다. 입찰 제한서에 명기되어 있다. 확장성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었다. KBO나 구단들 소셜 미디어 채널도 영상 활용 가능하고 티빙이나 네이버가 이거로 갈리지 않는다. 우선 협상이며 입찰 내용 따라야 한다. 우리도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서 KBO 콘텐츠를 소화를 하려 했다. 시대 흐름상 유튜브가 맞다. 이 네이버 관계자 얘기입니다. 신규 팬들 유입이 중요하다. 네이버는 맞고 티빙이 풀었다는 거 아니다. 팬들 사이에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 네이버는 전격적인 무료 라이브다. 이게 강점 아니냐. 우리는 VOD 라이브를 나누지 않아. 예전처럼 계속 그냥 무료로 보게 할 거야. 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KBO한테 제가 답변 물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네이버는 그러면 유튜브 풀겠다고 한 건데 뭔 소리야 했더니만 KBO 설명은 그거예요. 네이버는 개방성 측면에서 타 플랫폼의 영상을 완전 풀겠다는 아니고 단서 조건이 있었다. 점진적으로 풀겠다 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게 팩트다. 점진적으로 풀겠다 했다. 티빙은 더 개방적이었고 적극적이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게 돈이 한 350억, 450억. 연평균으로 보면 대략 100억 원 차이입니다. 자, KBO가 점진적으로 뭐 개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게 팩트라 그러는데 그럼 네이버 관계자 내한테 앞에 설명한 거 좀 이상하잖아요. 설명 다시 해주세요 해서 제가 또 물었어요. 오후에 재차 답변이 옵니다. 우리가 언급한 점진적 개방은 티빙이 말하는 전면 개방이 어떤 건지 몰라도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점진적이라는 것은 분위기 봐서 개방을 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우선은 잘 들어보십시오. 우선은 KBO와 구단에 개방한다. 왜냐하면 KBO도 경기 영상 못 썼어요. 구단 유튜브도 못 썼단 말이에요. 하고 이후에 창작자, 개인 창작자는 치지직 채널 이건 이제 네이버 겁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컨소시엄 같이 있는 부분이니까 뭐 이 재생산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유튜브 역시 열 예정이긴 한데 어쨌든 이건 좀 점진적으로 논의 후에 개방한다고 이야기했다.
전면 개방이라기보다 좀 논의를 해야 된다. 할 건데 논의를 해야 된다 이거고, 전면 개방은 IP 가치, 이게 지적재산권이죠. 이게 보호가 안 되는 케이스도 생기는데, 전면 개방은 권리 보호라든지 이런 것에 엮여 있는 것이 많다. 전면 개방이 누구나 가능하다면 누구나 다운받아서 올릴 수 있고, 그러면 IP의 가치, 지적재산권의 가치나 권리가 걸리는 게 많다. 간을 보고 여론 보고 유튜브 열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시간차가 걸리지만 논의 후에 개방 접점을 찾는다는 건데, 이게 이제 티빙 같은 경우는 2차 창작물의 경우 하이라이트, VOD, 짧은 영상, 이른바 짤 등 유튜브 플랫폼에도 개방할 예정이거든요. 약간 온도차가 있죠. 이 온도차 때문에 KBO는 티빙이 되게 유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중계권료를 왜 그럼 구단들이 다 똑같이 나눌까요? 요거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중계 1위는, 시청률 1위는 맨날 기아던데. 기아가 많아요. 톱10 하면 기아가 절반 이상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시청률대로 하면 뭐 기아도 높고 LG도 높고 롯데나 하나나 삼성이나 두산이나 이런 팀들이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러면 중계권료는 이제 이제 지금 이 말씀드린 대로 연간 450억 뉴미디어 중계권이 있고, 우리가 TV나 케이블 TV에서 보죠. 플레이오프나 한국 시리즈는 지상파 가자. 지상파 플러스 우리가 또 케이블 보잖아요. 그 케이블 그냥 무료로 보지 않습니까? 그 중계권료가 이번에도 3년 계약했어요. 지상파 3사 가져갔습니다. 발표는 알 겁니다. 조금 더. 앞선 계약보다 조금 하락해가지고 400억 원이 조금 넘는데요. 그러면 450억은 기존 이번에 한 거랑 또 400원 넘는 게 발표할 겁니다. 연으로 850억이야. 3년 계약이니까 38, 2,400, 2,500 규모입니다. 2,500억 규모 3년. 그러면 이걸 구단별로 뭐 이것저것 다 떼더라도 한 80억 가까이 구단별로 균등 배분해요. 우리 구단들이 많이 쓰는 구단은 한 500억 이상도 쓰고 적게 쓰는 구단도 한 400억 정도 씁니다. 영은. 그럼 입장 수익으로 구단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많이 입장 수익 있는 구단은 한 150억 벌고 또 적게 벌어도 뭐 100억 가까이 또 번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광고비가 중요한데 광고비가 이번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 뭐 다운됐어요. 여하튼 중계권료가 큰 돈이에요. 시청률 대로 하면 시청률대로 좀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광고, TV 광고는 시청률이 높으면 더 높아요. 근데 이거 그거 아니야. 똑같아. 그거 이유는 시청률대로 나누자 하면 지금 관중 입장료 배분 문제까지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관중 입장료는 홈팀이 72%고 원정팀이 28%를 가져갑니다. 모든 경기의 관중 입장료는. 이게 수년째 이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말 나올 겁니다. 홈팀이 다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나요. 지방팀들이. 뭐 기아라든지 롯데라든지 하나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 지방팀들은 원정 관중도 많거든요. 이 지방팀들이 수도권에 올라오면 원정 관중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진짜 원정 관중이 아주 많은 뭐 기아 같은 팀에서는 반발이 있겠죠, 당연히. 그 28% 주는 것도 안 줄라 그래? 실제로 팬들 들어오는 대로 돈 받아가면 차이 날 건데 시청률 이건 또 입장료 배분하고 막 엉켜가지고 시청률대로는 배분이 안 됩니다. 그래 여러 복잡한 이유로 중계권료는 균등 배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막 구단마다 차이도 많고 막 그렇죠, 그죠? 예. 따로 계약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많아요. 근데 홈이 72, 원정이 28 이거 옛날부터 전쟁 났었잖아요. 옛날에는 5대5로 가져갔다니까요. 그러다가 한 20몇 년 전인가? 그 70대 30 가져가고 어떻게든 원정팀이 조금씩 가져갔어. 그러다가 72대 28로 굳어진 게 진짜 오래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라도 전쟁 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좀 했어요. 35,000명. 진짜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제가 야구부장입니다. 설문조사입니다. 티빙 우선 협상자입니다. 케이블 TV 시청 그대로 주면 모바일 시청 패턴이 바뀌는데 프로야구 산업화 사회적 추세 또 프로야구 저변 확대를 저해한다. 팬 부담 가정한다. 자, 한번 보십시오. 무조건 본다. 월 비용 감수하겠다. 야구나 잘해라. 15%. 조건부로 시청하겠다. 이거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예, 여기 밑에 나오죠. 조건부로 시청. 유무료 차이 인정한다. 무료 지하질로 신경 써라. 32%. 예, 47 정도 그죠? 또 무조건 안 본다. 비용 부담된다. 돈 내고 뭐 안 본다. 43% 가장 많습니다. 조건부로 안 본다. 유무료 차이 인정 못 하겠다. 못 받아들인다. 유무료 이게 화질 차이 이거 불편해 안 돼. 못 받아들여. 11%. 찬성이 그래도 약간 뭐 40
7% 그리고 반대는 이제 반올림 때문에 53이 아니고 54 정도입니다. 한데 오승환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진척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전하고 분위기는 조금 지지하면서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진척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돈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럽니다. 여러 요인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한번 제 생각 여러 요인이 뭔지는 저한테 말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내피셜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요인이 뭘까? 과연 돈 말고 여러 요인이 뭘까? 그건 내피셜로 한번 생각해봐요. 요건 요 뒷부분 내피셜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삐걱은 좀 아니라고 강조를 하던데, 근데 구단이 이렇게 말해도 선수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구단이 접점 찾았어. 근데 선수는 무슨 접점?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선수 에이전시가 무슨 접점이에요? 할 수 있는데 구단에서는 복수 관계자가 그 접점 좀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간격이 조금씩 그 좁혀진 거 그런 느낌을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튼 뭐 다음 주 안에 발표 가능할까? 글쎄요. 하여튼 조금 가까워는 지고 있는데 뭐 전망은 어디까지나 조금 가까운 지고 있다 이야기들 많습니다. 삼성 구단이 오히려 오승환 선수 걱정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계약이 늦어지면서 선수가 이거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꽤 있단 말이에요. 선수가 야단 맞습니다. 여론에 지금. 그러니까 그 구단이 걱정을 해요. 선수 입장을 구단은 100% 이해한다. FA잖냐. 야구 잘하는 사람의 권리인데. 그러니까 이종열 단장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스토브리그 협상으로 처음 만났던 선수가 오승환 선수였다. 강조를 했습니다. 팀에 꼭 필요한 선수다. 그룹의 보고 과정도 사실 삼성은 타구단에 비해서 좀 길어요. 아무래도 제1계획의 선수단이 스포츠단이 또 이첩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좀 이관이 돼 있어 좀 깁니다. 길고 오승환 선수도 조급한 상태인데 원래는 이달 중순에 오키나와 들어가서 못 만들려고 했는데 차일피일 좀 늦어집니다. 접점을 찾아가나 어떻게 뭐 어쩜 찾아갑니까? 이런 질문에 이종열 단장이 좀 점점 찾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돈 때문만은 결코 아니다. 다른 부분도 있다. 선수의 권리 아니냐.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 지금부터 그냥 제 뭐 순수 내피셜이 아닐 수도 있죠. 뭐 전혀 그냥 혼자서 제가 한번 밥 먹으면서 저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그 은퇴 앞둔 선수는 몸값 말고도 좀 다른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레전드급 선수들이, 은퇴 선수들이 마지막 계약은 좀 복잡하더라고요. 예전부터 뭐가 좀 조금씩 더 붙어요. 근데 뭐 은퇴식이라든지 영구 결번이라든지 이거 뭐 기본적인 논의들 외에도 다른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것이 많은데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좀 협의가 좀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그냥 해봤어요. 제가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내일이라도 선수가 오케이 하면 바로 사인은 좀 뭐 가능하겠죠. 홍건희 선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홍건희 선수 관련해서 지난 3일에 홍건희 선수 새 에이전시인 조찬희 대표 있죠. 만났어요. 홍건희 선수. 만났고, 더 만난 적이 없어요. 뭔가 에이전시도 이제 뭐 다른 카드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때 에이전시를 바꾸고 두 번째 만남 이후에 바뀐 게 지금 상황이 없습니다. 구단은 좀 뭐 차분하게 좀 보고 있는 거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높다고 하고 주건 선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주건 선수는 그제 9일 날에 만났다고 그래요. 그때 금액 차가 크다. 금액 차 큽니다. 구단에서 금액 차 큽니다. 그러니까 뭐 FA는 사실 팀 기여도라든지 현재 가치라든지 미래 가치, 시장 가치 다 보지 않습니까? 주건 선수 팀 기여도는 있는데 시장 가치라는 부분은 좀 많이 조금 다운됐죠. 그래서 구단은 지금 좀 보수적으로 본다. 솔직하게 보수적으로 본다. 구단 입장은 시장 입장, 선수들은 좀 다르겠죠.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고영표 선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고영표 선수는 협상 중입니다. 오퍼도 던졌습니다. 이제 이야기 진행 중인데 고영표 선수는 오퍼는 던졌는데 이게 시간 좀 걸리죠. 시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고 규모가 엄청 커요. 클 수밖에 없어. 고영표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마치면 이제 FA인데 뭐 제대로 당연한 거죠. 이제 이야기 진행 중이고 나누고 있다고 구단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영표 선수는 프랜차이즈 스타고 팀의 영구 결번에 가장 가까운 선수다. 같이 가자는 생각 당연한 거다. 근데 금액이 이제 맞아야 되니까 오퍼 주고 이제 뭐 또 협상하고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